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정위원회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격차가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셋째 주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은 55주 연속으로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시중 5대 은행에서 이 3주 사이에 가계대출이 4조 원 가까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다시금 영끌족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불장으로 변하면서 빚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여기저기 빚이 늘어나고 있다, 빚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한국 경제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흐르게 되는 걸까요? 이번 한 주의 그 흐름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성공 투자 계획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실 부동산 전문가 함께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하고 매우 뜨겁습니다. 마치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뜨겁다 보니까 요즘 상담 손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손님들의 특징과 그 공통점이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분명히 정부는 공급을 많이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규제로 다시 돌아설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조금 조급하게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조금 더 좀 차분히 마음을 먹으시고요. 또 시야를 넓히시고 또 전문가들과 좀 정밀하게 좀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신다면 악수를 피하고 더 좋은 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때를 좋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주와 이어서 1억 미만 그리고 1억 그리고 요 1억이라는 돈으로 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상급지에서 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그러한 투자 지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방송 중이시더라도 그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선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조급하게 결정하고 또 선택하면 늘 나중에 후회할 일이 좀 생기죠.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그리고 내 집 마련에서만큼은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결정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 돈이 되는 날짜 정보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48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송파에 10억 원 내외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자녀는 없어서 작은 평수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입주용으로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이 재테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오늘 사연을 보면 이 젊은 부부가 맞벌이 하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또 잘 모으셨는데요. 이 송파에 또 이제 입성을 하려고 하시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송파는 강남 3구고 또 만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 문자를 방금 들었을 때 재개발 투자로 좀 현실을 좀 희생을 하느냐 아니면 이 가격에 맞춰서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재건축에 그냥 재건축보다는 현실에 더 안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질문부터 거두절미를 하고 좀 아직 젊은 나이고 아직 애도 없으니까 재건축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실을 보시면요, 그 송파를 보시면 송파가 요즘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요. 뭐 20억으로 또 30억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송파라고 하면 잠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잠실 1, 2, 3, 4단지가 있고요. 요게 다 30억 초과를 했습니다. 30억을 넘었고 잠실주공 5단지가 있는데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36평이 요즘에 최근에 호가가 한 46억, 45억에서 46억에서 한 45억, 46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장미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진주 미성 크로바를 재건축한 여기 르엘과 여기 레미안이 있죠. 여기도 당연히 지금 30억이 넘었습니다. 30억이 넘었고 강동구긴 하지만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이 파크포레오는 27억 5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여기도 이제 계속 가격을 키 맞추기를 하면서 30억을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송파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들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10억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여기 9호선 라인으로는 또 저층주거지가 길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송파 남부 쪽으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남부 쪽 하면 요 거여마천, 요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이쪽도 있고 좀 사는 데만 집중하신다 그러면 요 파크데일 같은 끝부분에 송파 끝부분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면 34평으로 사실 수 있는데 투자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두절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 10억 정도로 재건축으로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랬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가락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은요 지금은 이 3호선이 연장이 돼서 오금역에서 수서까지 강남이랑 이어져 있지만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5호선이 광화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서 좀 많이 좀 가격이 많이 안 오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010년 이후에 이 3호선이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쪽 주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여기서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점과 맞물려서 저는 가락동이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 가락 시장역이 있고요. 네, 경찰병원역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가락 미룡 아파트입니다. 미룡 아파트고 또 지금 이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현대 1차 아파트가 있고 사만 가락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단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변에는 물론 이제 관리처분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를 가고 있는데 가락 미룡을 제가 좀 요게 34평은 좀 비싸고 20평대로 말씀드리면 10억의 매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 매물이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매물이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저는 차선책으로 상하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엄밀히 다른 단지고요. 이름은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226세대입니다. 226세대고 지금 재건축으로 추진합니다. 1차는 재건축, 2차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GS가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격이 재건축이다 보니까 10억으로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2차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한 760세대 가량 되고요. 그리고 요게 19평이랑 21평 요 정도를 선택하셨을 때 아마 9억에서 10억 정도로 가능은 한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단계는 사업 시행인가 요 전이고요. 조만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공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고 레미안으로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요게 한 10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0평형대로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9평이랑 21평 같은 경우는 요게 한 6평 정도 대여섯 평 늘어나니까 한 25평 전후로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9평이나 21평 같은 경우 투룸을 선택하시면 좀 리모델링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요런 3룸을 받으실 수 있다. 24평, 25평형을 그랬을 때 자산의 증가가 꽤 많이 되지 않을까. 초역세권이고 또 삼성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나중에 자산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런 단지는 보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분담금이 한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한 4억 이상 5억 정도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니까 분담금도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에 좀 안주하기보다는 한번 30대 좀 허리띠 조여서 요 한번 재건축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하 2차를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투자라는 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벌이가 얼마나 좀 남았는지 아직은 젊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시도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지역 가서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소장님께서 1억 정도로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앞으로 상급지가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 그런 지역이 과연 서울에 있을지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바로 전해 주시죠, 소장님. 네, 오늘 방송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억 투자로 10억의 가치 그리고 천지 개벽이 예고된 이 구역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 그리고 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MZ도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인데요. 자, 양극화를 이기는 재개발 투자 지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10군데는요.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그리고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강동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 강남 3구는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지만 재개발은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셔서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용성광 그리고 영등포, 동작 그리고 강동구 이렇게 탑 10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주요 상급지 아까 말씀드린 핵심 투자처 10곳에서 보통 뭐 이게 편차가 있지만 투룸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5억에서 한 7억 정도면 분양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3룸은 한 6억에서 9억 정도 하는데요. 실제 투자금은 한 2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3룸은 3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투자의 현실은 이 핵심 투자처에서는 힘들고 이렇게 좀 약간 외곽 지역 이런 데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 싼 물건을 싸게 사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 핵심 투자처 내에서 여러분들이 1억이란 금액으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1억에서 1억 이하 가성비 좋은 투자법은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상급지, 급지는 아까 요 핵심 투자처에서 고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싼 지역을 싸게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상급지는 고정했는데 1차 역세권까지 한다면 1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입지의 인근으로 가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신축이라든지 주택수 제외 이런 거를 하시면 좋은데 또 상급지에서 그러기에는 1억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2022년 전세 사기 이전과 이후로 좀 미분양이 난 그런 빌라들을 잘 신동품입니다. 거의 새 거 같은 그런 미분양 빌라를 잘 찾으시면 굉장히 기회가 좋다. 그래서 비싸게 될 지역을 지금 싸게 사시는 게 정말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마트를 가셨을 때 목초를 먹고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인데요. 이게 10개에 정가는 6,700원인데요. 6,20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뜻 손이 안 가죠. 비싸서. 그러나 어떤 이유 40%가 지금 할인이 돼 있는데요. 이게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3,720원까지 떨어지더라. 그래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걀처럼 매우 좋은 물건이지만 이런 2022년 미분양이 나서 할인이 들어가서 그런 물건들을 잘 고르셨을 때 그리고 또 재개발이 임박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서 한 템포만 더 빨리 들어가셔서 하신다면 아주 이상적인 소액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저는 이거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픈런 잘 아시죠? 그래서 오픈런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롤렉스입니다. 롤렉스인데 이 백화점에서 하루 전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잠을 자냐면 좀 더 일찍 와야 시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좀 경쟁하다 보면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아예 하루 전부터 새벽부터 아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게 그렇다고 3일 전에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비원한테 쫓겨나거나 아니면 3일을 너무 진짜 막 이틀 막 이렇게 그 오픈런 때문에 고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지역이든 언젠간 재개발이 다 됩니다. 30년, 20년 이런 스펙트럼으로 보면 서울시가 한번 뒤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잡으시면 오픈런을 3일 전에 하시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남 3구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언젠간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옆에 막 40억짜리 아파트 있고 50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거기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재개발이 가능한가? 예스라고 하지만
오픈런을 하루 전에 하는 건가 아니면 3일 전에 하는 건가, 요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얘기만 듣고 좋다는 얘기만 듣고 하셨다가는 굉장히 낭패가 되고, 투자금이 5년 이상 묶이다 보면 정말 재개발 잘못하면 한평생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픈런 하루 전이 저는 설정한 곳이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상급지에 일단 둘러싸여 있는 이 위치가 너무 좋죠. 여기 상봉이 있고요. 청량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성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남과 송파, 강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강변은 지금 이제 평당 1억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요 부분 중곡이랑 요 구위 요쪽이 지금 앞으로 매우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실 수 있다. 오픈런 하루 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층주거지가 중곡동은 무려 평균 59.5%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강변과 그 아닌 이쪽 구이동이라든지 중곡동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지금 가격이 없다 할 정도로 물건만 잘 고르면 마트 할인 세일 40% 같은 그런 정말 브랜드 좋은 거, 평소에는 먹기 힘든 거, 그런 거로 고르실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울시와 강진구가 그곳을, 지금은 가격이 없던 그곳을 엄청나게 개발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런 딱 하루 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광진구로 한번 계속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구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3억 5천짜리 신동품 같은 4년 된 빌라를 1억 미만의 투자금으로 2차 역세권 모아타운에서 투자하라는 그런 지난주 방송이었고요. 오늘 얘기는 중곡동입니다. 중곡동에서는 요게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4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신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고, 중곡동은 중곡역 인근으로 다 준주거 종상향 2단계 종상향으로 준주거로 거의 다 포진을 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미래가 밝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건 요 항상 도토리 모양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요 중곡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곡동이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주택의 유형인데 이게 다 1, 2, 3, 4동입니다. 여기 아차산이고요. 자, 다가구 41%, 단독 31%, 다세대 24%. 자, 보시죠. 요게 아파트가 1%도 안 됩니다. 여기가 전체 다 해서요. 요 중곡 아파트 하나랑 몇 개 빼고는요. 아예 아파트가 없는, 거의 지금 빌라로 깔려있는, 장판처럼 깔려있는 동네가 중곡동이다. 아파트 0.7%.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5층 이하 건물이 무려 95.6%입니다. 이런 동네 혹시 서울시에서 보셨나요? 근데 입지까지 좋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중곡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차산역이고요. 보시면 아까 이 데이터랑 완전 똑같죠? 아파트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5층 이하 거의 없다. 근데 이게 왜 여태까지 쌌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가 조성된 게 이제 한 2000년에서 2001년 정도에 조성이 됐는데, 많이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한 25년 노후도 그 전까지는 여기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저층주거지였죠. 소위 말해 빌라가 잘 안 오르니까 여태까지 계속 낙후되다가 이제 빚을 바라는 겁니다. 이제 25년 되고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30년 노후도가 여기 전체가 되면서 여기 그냥 택지화가 되는 겁니다. 택지화가. 서울에 이렇게 넓은 면적에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이 평지가 없다라고 보셨을 때, 여러분이 오픈런으로 하루 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1억 미만이라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지역이다. 그래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취임할 때요, 아예 중곡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답을 다 얘기했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화하겠다. 뭐 어렵게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지역을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중곡동의 역세권 고밀 개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곡동에 요 김고랑 길을 복개한 도로인데요. 이거를 청계천처럼 복원하면서 이쪽에 수변 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아예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0.7% 그리고 5층 이하 95.6% 그리고 노후도가 70%가 다 넘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냥 눈 감고 투자하셔도 웬만큼 다 뽑기 진짜 똥손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정비구역에 걸릴 수 있는 지역이 이 중곡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곡지구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 시행 지구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가장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곡동 그러면 투자 핵심 탑3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이죠. 준주거 역세권에 준주거로 복합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기본계획 다 세워놨죠. 김고랑 천을 복원한다 그랬습니다. 김고랑로 주변으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동일로, 능동로 중심 수직축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요거 3개를 콤바인을 하고 조합을 해보면 중곡동 1, 2, 3, 4동 다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능동로, 그리고 동일로, 그리고 김고랑 천이죠. 요 김고랑 로를 이제 복원한대죠. 이렇게 개발되겠죠. 주변으로. 그리고 동일로 주변으로 개발되겠죠. 그리고 능동로 주변으로 개발되겠죠. 그리고 중곡역 인근으로 개발되겠죠. 천호대로 인근으로 다 개발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 저층주거지도 다 층고 완화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제공하고 우리가 하루 전에 하루에 고생만 하면 1억이라는 돈으로 여러분들 좀 자산을 절망하지 않고 막 3억, 4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부간선 이 지하화도 발표됐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군자 IC가 여기 생겨요. 지하. 그래서 강남으로도 차로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동네가 이제 중곡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중심 지형 블록 단위로 주택 정비를 한다 그랬고요. 이쪽은 아차산 근처이기 때문에 일반 블록 단위로, 그리고 이쪽은 수변 정비형으로 주택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요. 요게 김고랑 로입니다. 4차로인데 요걸 이제 청계천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 볼 때마다 앞으로 청계천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다, 그리고 신통기획이 여기 지정됐죠. 이번에. 그래서 여기 다 개발되고 중곡역은 다 준주거로 개발을 하고 신양빌라도 있고요. 이쪽에 3080 그리고 삼각형 땅도 다 개발합니다. 이렇게 중곡역이 완전 천지개벽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수평으로 잘라봤을 때 아차산 인근은 일반으로 저층으로 좀 개발을 하고 여기 능동로 중심으로 중곡역이 있겠죠. 이렇게 고층으로 다 준주거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수변으로 중랑천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우역이랑 모건, 면목 이쪽은 이제 굉장히 지구 많지만 중곡역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머지않았다. 굉장히 많은 지구 지형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1억이나 조금 더 보태서 빨리 투자를 해놓으셔라. 시드머니를 빨리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곡역, 진료소 부지, 뭐 도심공공 복합사업, 화양 변전소, 신양 빌라, 그리고 이제 의료 복합단지, 배우주거지 여기까지 다 준주거 위주의 개발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한번 캡처하신 다음에 나름대로 복습의 개념에서 김고랑로가 어디고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개발될 것이며 한번 이렇게 여기서 덧붙여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래서 무주택자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입니다. 여기. 그래서 2년 이상 자 3억 3천 빌라를 2억 5천 전세 끼고 8천만 원에 투자해서 한 2년 이내 모아타임이 추진되면요. 1억에서 1억 5천 벌 수 있는 그래서 매각으로 비과세로 수익을 보던지 아니면 탄력 붙어서 계속 아파트까지 가시던지 그거는 그때 가서 아주 기분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곡동 소액 투자 최종 마무리입니다. 무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때 비과세를 통해서 초기 때 아주 짭짤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상급지 임대차 수요 높은 지역이라 임대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2년 이내 추진 및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아주 광진구에서 적극적인 곳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 미분양 물건이 소진되면요. 여기도 나중에 2억, 3억 들어가는 아주 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무주택 상황이고 내가 좀 소액밖에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지 광진구에서 그 노하우를 전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투자해 볼 만한 알짜 부동산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함께하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건강한 부동산 정보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좀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부동산 투자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김문준 이사께서는 어느 지역을 소개해 주실지 두 지역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에 위치해 있네요. 어느 동이고 어떤 곳인지 입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요즘 또 가장 핫하고 뜨거운 마포구 그리고 또 강동구 명일동 이렇게 두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으로는 이제 마포구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입지 그리고 대흥동의 위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마포구는 현재 서울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용산, 다리 건너로는 이제 서울의 3도시민 여의도를 인접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내에서는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크게 상암동 그리고 한강변 쪽으로는 이제 합정동, 오른쪽으로는 이제 아현동, 공덕동이 있고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대흥동이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고요. 가격 또한 매우 상승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요즘 굉장히 핫하죠. 뭐 한 달에 2억씩 껑충 뛴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역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마포구에서 소개해드릴 대흥동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하철 2호선 2대역이 이제 위쪽으로는 있고 아래로는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보로는 한 10분 이내로 5호선, 6호선 이제 공동역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환승 교통망도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대흥동은 이제 학원가가 굉장히 또 밀집을 해 있어서 학군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인근에 이제 연미초등학교나 이제 명문 학군과도 연결이 좀 되고 홍대 입구 그리고 신촌역을 통해서 홍대, 연대, 서강대, 이대 등의 이제 대학가 지역과 생활권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 아현, 대흥, 염리를 보통 이제 동쪽의 마포해서 동마포라고 부르는데 동마포는 현재 굉장히 또 성공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고 또 신축 아파트 비중이 높아서 거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곳입니다. 그중 대흥동은 이제 동마포의 핵심 입지로 좀 불리고 아현, 공덕, 뉴타운과 더불어서 시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은 철도 학군 그리고 상권 그리고 재개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다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교통 환경이랑 풍부한 교육 환경 그리고 활력 넘치는 상권 덕분에 거주나 투자 모두 이제 강력한 입지 장점을 갖춘 곳인데요. 그 거주와 투자 두 마리 모두 좀 잡을 수 있는 대흥동 주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현황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아현 3구역입니다. 아현 3구역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주에서 마레프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완성된 성공적인 아주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고요. 세대 수는 지금 현재 총 3,880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대단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강북의 거의 대표하는 아파트로 지금 현재 부상을 했죠. 현재 최근 실거래가 22억 5천까지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호가 또한 23억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아현 2구역을 재건축한 이제 마포 더 클래식입니다. 아현 뉴타운 단지 중에 유일하게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그래서 2022년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현재 1,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레프와 마찬가지로 시세는 23억 정도로 지금 비슷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로 이제 좀 내려와 보시면 이제 염리 2구역 이제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 6월에 입주를 여기도 시작을 한 곳이고 한 900세대 정도 됩니다. 시세는 거의 비슷비슷 현재 하고요. 바로 이제 그 위쪽으로 보면은 염리 3구역입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인데 여기는 2,000세대로 지금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호가는 거의 막 27억 이상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실거래도 25억 후반까지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포가 30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대역 바로 붙어 있는 대흥 3구역 신촌 그랑자이죠. 그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 정도 실거래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마포가 아파트는 지금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포구도 이제 뭐 토지 거래로 묶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전에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 계속 가격 상승이 되다 보면 정말 마포구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도 묶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지금 재개발 단지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직 아파트가 되지 않은 곳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이대역 바로 아래로 보시면은 염리 4구역인데요.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제 아현 뉴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됐을 때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15년도에 이제 주민 동의율이 좀 좋지 않아서 한번 해제가 됐던 곳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주민들이 또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있어서 재추진을 했고요. 금방 빨리 또 돼서 조만간 지금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돼지 5평짜리 빌라가 한 9억에도 매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익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더더욱 빨리 단합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6호선 이제 대흥역 쪽으로 보면은 염리 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염리 4구역과 비슷한데요. 과거 이제 아현 뉴타운 때 4구역, 5구역이 사업이 자초되면서 구역 해지를 경험한 곳입니다. 여기도. 근데 최근에 4구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비구역 벌써 이제 앞두고 있어서 여기도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아마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한 7억 중반까지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시세로 지금 보아도 현재 한 투자금은 한 5억 초중반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비구역 지정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현황은 한 요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이제 가운데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흥 5구역 신속통합 예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만 보셔도 정말 좋죠. 지금 이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뭐 신촌 그랑자이 이후에 입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뭐 길 건너 25억 신고가 같은 인근 신고가 소식으로 투자자나 주민들의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흥 5구역 재개발 타임라인 한번 보시면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2020년도 공공 재개발로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 10월에 최종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 미선정 될 때까지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율이 좀 높았고 노후된 건축물 이제 주민들이 조금 참여가 저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공공 재개발 때부터 지주택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과 조금 혼재가 돼 있었어서 서울시에서 아마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좀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택이 좀 무산되면서 이번 대형 5구역의 신속통합에 좀 더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부터 이제 재개발 여러 번 추진했다는 거는 이미 아마 이제 요건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면적도 거의 36,000제곱 정도 되고요. 약 한 1만 평 정도입니다. 소유주는 한 350명 정도인데 노후도가 무려 85% 정도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재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대수도 한 850에서 9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도 좀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투자 매매나 이제 물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형 5구역은 시세가 이제 워낙 노후도가 심해서 비교할 물건은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가는 한 5억 중후반 정도로 보였었고요. 임대가는 한 2억 초중반으로 실투자금은 한 3억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리 4구역이 매매가 9억, 5구역이 매매가 7억 5천으로 된 걸 보면 지금 투자로 들어가도 이 아주 적합한 시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들도 조금 매가를 내려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주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리고 또 주민들이 느끼고 있으면 이제는 하루빨리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형동이 아파트로 변할 때쯤에는 25억 더 나아가서 35억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매가 한 5억일 정도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5억일 때 좀 미리 선점을 해서요. 한번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노후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대형 5구역은 지하철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 굉장히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염리 4, 5구역에 비해서 매매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5억대면은 들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억대 이상 아파트가 예상이 되는 곳이고 노후도가 무려 85%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대흥동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가 조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의 투자 정보를 드렸고요. 자, 이 마포 대흥동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지역으로 바로 가볼 텐데 이번에는 서울의 동쪽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강동구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바로 소개해 주세요, 이사님.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명일동은 이제 강동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아래로는 이제 둔촌동 그리고 위쪽으로는 천호동과 암사동, 위로는 고덕동 이렇게 있습니다. 명일동은 과거 이제 서울의 동남권의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요. 1980년도에서 90년도에 강남 개발과 함께 이제 강동구 일대가 확장 개발을 하면서 명일동도 굉장히 이제 고급 주거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덕동과 함께 당시 이제 강남 출신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을 좀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명일동 하면 가장 우수한 것은 이제 학군입니다. 한영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한영외고고등학교 그리고 배재중고등학교, 명일여고 등 명문 사립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중상류층 등 이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특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본격화된다면 부촌의 이미지는 다시 무조건 회복을 할 것이고요. 현재 이제 그리고 또 중앙보훈병역의 종점인 9호선이 2028년도 고덕동까지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서 명일동 한영외고고등학교 바로 앞에 9호선 한영외고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써 교통적 호재까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곧 부촌이 될 명일동 그리고 그 주변 재개발과 재건축 현황을 조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삼익그린 2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익그린 2차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둔촌 주공 이후로 강동구에서 이제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되었고 2,400세대 정도입니다. 향후 한 3,500세대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 곳이고요. 바로 그 왼쪽을 보시면 명일역과 붙어 있는 레미안 솔베뉴입니다. 삼익그린 1차가 재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2019년도 6월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는 한 1,900세대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가 한 16억 5천까지 나오고 호가는 한 1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일역 초역세권으로 좀 인기가 좀 많은 아파트고요. 또 신축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9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현재는 오른쪽이 더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호선 초역세권인 명일 한양아파트 그리고 고덕 현대아파트, 우성, 신동아까지
재건축 4인방으로 불리는데 여기는 이제 진도는 비슷비슷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이고요. 고덕 바로 앞에 이제 고덕 현대와 통합 재건축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명일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현재는 이제 따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리고 명일동 재건축 4인방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실거주와 투자를 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 좀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고덕 현대 아파트 보시면은 2023년도에 여기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공람까지 마쳤고요. 현재 50층 이제 940세대 정도 대규모로 역세권 초고층 브랜드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1986년에 준공된 명일 우성 아파트입니다. 2023년도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위로는 이제 명일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최근에 이제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마쳤고요. 50층 비슷하게 고덕 현대랑 비슷하게 900가구 정도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일 주공 9단지인데요. 이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고덕동에 있던 주공 1단지에서 8단지까지가 모두 재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1320세대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9호선과 또 가깝고 하다 보니까 명일 주공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좀 추천드릴 지역은 지도상 요 빨간색으로 표기드린 명일동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9호선 한영매고역에 붙어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 지역인데요. 강동구 명일동 188번지 일대고요. 명일 역세권 명품 아파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 10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설명회 이후 동의서 진구 당시에는 한 2개월 만에 60%까지 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당시에 바로 이제 상가 부분을 원래 제외를 하고 아래 위 상가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역으로 상가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함시켜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일동의 노후도는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노후도는 한 83% 정도이고요. 소유자는 한 400명 정도입니다. 면적은 한 43,000제곱이고요. 세대수도 한 1,000세대, 1,2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제 최대 500%까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9호선 지하철 바로 앞으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명일동 이 지역은 당장 재건축보다 다른 이제 위 재건축보다 정말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려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현재 명일동 시세가 요 지금 개발 예정지 시세가 한 5억 정도 하는데 5억으로 25억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역세권 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까지 좋고 추가 분담금이 낮으니까 부담 없는 투자가 정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용적률이 높은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땅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일동 시세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명일동 현재 한 5억 지금 한 중후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임대가는 한 2억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한 3억 초반 정도로 아직 많이 쌉니다. 명일동은 이미 부촌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모두 마친 곳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이 지역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한 역세권 지역이니까 한번 꼭 임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9호선 한영매고역 200m 이내 완전 초역세권 개발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가 83%, 용적률 한 500%까지 높은 사업성과 빠른 속도가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25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예정되는 곳입니다. 오늘 두 지역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마포구 대흥동과 이제 강동구 명일동 관련하셔서 이제 좀 문의 사항이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포 대흥동에 이어서 예전 부촌의 명성을 다시 되찾고 있는 강동구 명일동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도 좀 자세히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